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안타까운 소식부터 먼저 나눠야 되겠는데요. 전 청와대 행정관이죠. 현재 검찰 수사관으로 있었던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감찰을 했던 모양입니다. 지난달에 울산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지난주 일요일 날 출석을 몇 시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 당시에 별동대였다. 네. 별동대라는 거는 공식 용어가 아니잖아요. 지휘 체계에서 벗어나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이 지휘하는 비밀 조직 뭐 이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말은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존재했는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태형 기자가 나의 별동대다라고 해도 할 말 없잖아. 만약에 그런가요? 내가 만약에 장차장 거치지 않고 뭐뭐 해라 그러면 이 친구가 내 별동대야? 청와대라는 그런 조직에서 개인의 어떤 별도의 업무를 맡긴다?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그 부분이 여전히 지금 검찰의 수사 영역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묻고 가겠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일요일 날 오후에 소환되면은 긴급 체포로 간다는. 이분은 아마 자기가 검찰 수사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상황을 잘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해서는 안 될 선택입니다만 그런 선택을 하시지 않았나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고인의 유류품, 특히 이제 아이폰이 포함된 검찰이 서초경찰서에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가져왔단 말이지. 네. 나는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지. 저 변호사 몇 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런 경우가 있냐 그랬더니 잘못하신 것 같다고. 나중에 온 문자들을 보니까 유류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몇몇 분들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허가를 해줬을 텐데 무슨 혐의가 있다는 거죠?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변사 사건의 경우에는 장례를 치를 것인지 영안실에 모셔두고 수사를 할 것인지 결정권이 검사한테 있거든요. 그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경찰서에 가서 그걸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잠시라도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당장 가져와야 될 또 필요가 있었던 하나는 거죠. 고인이 근무했던 장소가 어디야? 검찰청이고 그전에는 청와대였고 그랬죠. 서울 동부지검. 그러면 유류품이라는 게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어디야? 자기 일터 아니야. 그럼 동부지검 압수수색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논리라면? 그러네요. 울산지검에서 동부지검 압수수색해가지고 고인의 데스크, PC 꼭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그렇네요. 기사 아이템 하나 나왔다. 그치? 야, 그 기사 한번 써야 되겠다. 그지? 써야 되겠는데. 근데 이거 현장이 네가 써? 예, 알겠습니다. 근데 현장도 너무 웃겼던 게 이날 압수수색을 한다는 속보가 뜨자마자 기자들이 엄청 많이 몰려갔어요. 근데 검사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기자들은 다 앞에서 뻗치기 하고 있을 때 저 혼자 나가갖고 의경한테 혹시 그 검사분들 오셨냐고. 의경. 여자 한 분에 남자 6분 정도가 걸어와서 그것만 쏙 가지고 나갔대요. 그치, 건널목 바로니까. 바로 앞이니까. 다른 기자들은 다 앞에서 하고 있다가 벙쪄 있는 거죠. 뒷북을 쳤구나 말 그대로. 뒷북을 치게 된 거죠. 기자들 뒷담화네 이거는. 네. 어제 진행됐던 청와대 압수수색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지. 이번 같은 경우는 경내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경내에 진입했다는 거 이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경내 진입은 아닌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검찰이 원했던 자료는 거의 대부분 다 확보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함부로 들어가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막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래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청와대 문 앞에 가서 이런 서류 주세요. 그러면 청와대 관계자가 나와서 건네주는 네. 임의 제출 방식. 이미 제출 방식.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네. 어쨌든 청검 전쟁. 전쟁입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지금 전면전이다. 한쪽이 밀리면은 밀리는 쪽은 이제 퇴로가 없죠. 이게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송철호 시장과 관련된 예.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와 관련된 제보 그 두 가지가 다른 별건의 수사지만 결국은 청와대를 향해서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을 하는 거고. 백운호 비서관까지 이미 이제 소환 조사 끝난 걸로 보면은 조만간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겠느냐. 자, 청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지점 바로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 누구를 내정을 할 거냐.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어요. 신임 장관이 오면 항상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인사입니다. 그렇지. 지금 안 그래도 검찰 검사장급 여섯 자리가 비어 있고요. 법무부의 비검찰화가 진행되면서 검사들이 다 돌아가야 돼요. 엄청난 인사 태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는데 이 와중에서 자연스럽게 청검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이 대거 지방으로 가지 않겠나. 청와대와 정부에서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인사권이잖아.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2달 됐잖아.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검찰 어떻게 하겠다. 칼을 지금 갈다 지금 날이 이렇게 팍 서 있을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재밌다는 생각이 들지? 이렇게 마음을 좀 곱게 썰어도 이렇게. 어쨌든 추미애 장관 내정자가 앞으로 어떤 인사를 할지 그게 청검 전쟁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